자, MBS에 대한 종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38페이지 가셔서 제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들었기 때문에 다 하게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콜바고 되는 건 세 글자 MBB하고 CMO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MBB는 이제 BB 발발이니까 다 발행 기간, TS는 다 투자자들. 그다음에 MPTB는 혼합형이니까 누가요? 저당권은 발행 기간 갖고 있고 투자자한테만 원리금만 나오면 조기상환 준다. 자, 우리나라는 CMO를 발행한다. 다계층 채권이라고 암기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이제 이걸 노린 거죠. 모기지 백본드는 이제 다 채권형으로 투자가 아니라 발행 기간이 갖고 하죠. 그래서 발발이라고 했죠. 그래서 발행 기간이 모든 걸 갖고 하기 때문에 자,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저당권을 발행 기간 갖고 있고요. 자, MPTS는 모기지 패스스루, TS니까 다 투자한테 넘긴다. 야매로 갔었죠. 지분형이기 때문에 이 집권 수익은 기초단위 주택 저당 채권의 집합물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의존하겠고요. CMO는 다계층 채권입니다. 발행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 수익 구조의 다양한 트렌치를 증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가보시면 됩니다. 2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 자 우리가 MPTB는 혼합형이에요. 페이스루니까 페이만 넘기죠. 두 가지 혼합형이다. CMBS는 C가 커머셜입니다. 커머셜 상업용이죠. 상업용도 모기지를 기초로 해서 발행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동화제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에요. 투자 신탁이 이제 우리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PF까지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은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로는 이제 갑니다. 또 올해 바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제가 바뀐 것도 다시 한번 특강 때 하든가 아니면 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니체란 자체는 일단 여기 교재를 가셔서 249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그 설립 자본금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오타가 나서 좀 고쳤습니다. 10억이 아니라 5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249페이지를 가시면 설립 자본금이 있어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그 다음에 부도난 회사 사들인 게 기업구조정이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33으로 제가 외우라 그래요. 5억, 3억, 3억.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립 자본금은 자, 우리가 여기 교재로 가시면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252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70억, 50억, 50억. 이건 최저 자본금이고, 자, 우리가 최저 자본금은 얘가 70억, 얘가 50억, 얘가 50억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이제 533-755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자, 우리가 이제 1번은 이제 26개 때는 그때 당시 10억이었는데 지금 5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못 고쳤어요. 꼭 제가 고쳐놨으니까 고쳐놓으시면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정답이 되려면 5억으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설립자본금이 어떻게 돼요? 533이죠. 그러면 3억이라는 건 맞죠? 자, 3억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자, 3억은 맞고,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 자, 일단 우리가 영업인가가 아니라 이제 얘는 등록으로 좀 바뀝니다. 자기관리만 영업이죠. 그죠?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자, 우리가 30억이 아니라,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50억이죠. 50억. 그래서 이렇게 해서 533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관리 이치와 기업구조는 모두 실체형이 아니라 자기관리만 실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걸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갑니다. 또 위탁관리는 항상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죠. 직원을 고용하는 상금임을 둘 수가 없다. 그다음 자금 차입 가능합니다. 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봤던 거니까 그렇게만 체크하시고 작년 문제 볼게요. 작년 문제 가장 유력한 게 533이잖아요. 자기관리 설립자본금이 5억이 되겠죠. 이게 틀렸다. 자기관리 위탁 기업구조정이 있고
또 우리가 자기관리 리츠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공인주의가 해당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사의 상시로 근로하는 자산운용 전문력을 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직원을 고용하는 상근임을 둘 수 없다. 자, 우리가 영업인가는 자기관리까지면 영업인가요. 자, 근데 얘네들은 등록으로 바뀌었죠.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지난 기업 구조조정은 자본금액 10억 이상. 자, 755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9월 22일 날 시행되는 10월 28일 날이 이제 시험 날짜이기 때문에 그 날짜로 이제 법원을 작성하라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9월 20일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나중에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이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치가 끝났으면 PF예요. PF가 약간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PF가 우리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PF의 두 문제를 이제 봤을 때, 자, 이제 연달아 나오기 전에 이제 두 문제를 봤을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보통 우리가 교재로 보시면은 이제, 자, PF는 제가 페이지 258페이지 해놨죠. 그래서 PF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자, 일단은 지금 문제를 보는 27회 때 정답은 몇 번이 틀었냐면 3번이 틀었어요. 우리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 일반 기업과 달리 그 어때요? 자금에 대한 관리는 차주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 계정을 설정해서 갑니다. 그래서 차주가 건설회사는 이제 우리가 시공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로 우리 관리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정확하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맞죠.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상의 담보잖아요. 사전에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는 이제 그 금리가 높습니다. 금융기관 높은 수익을 또 올릴 수가 있고요. 금융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차입자 입장은.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되게 되면 해당 금융이 부실로 또 이어지겠고, 자, 비소고 또는 제한소고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예전에 나왔던 걸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의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정답이 5번이 정답이죠. 2번에는. 그래서 얘는 부동산 개발 사업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치가 아닌 것. 좀 전에 봤던 위탁 계정을 이제 운영한다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거고요.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 부담, 그다음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와의 신용 보강 요구, 시행사 시공사의 출자 요구. 근데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선지급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공사비가 먼저예요. 그래서 시행사의 개발이익은 나중에 후지급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 파트는 그래도 문제 부증이 5에서 6문제, 9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요. 제 개발 관리 파트는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천천히 갈게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리서부터, 자, 이건 이제 금융 파트보다는 수월하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문제를 푸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다음에 업무에 모두 수행되는 부동산 관리 유형은, 자, 이건 자산 관리예요. 어셋 매니지먼트죠. 가장 적극적 관리로서 포트폴리오나 투자 리스크, 그 다음에 매입을 싸게 하고 매각 비싸게 하죠. 재투자 결정. 이건 자산 관리라는 거를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법경기의 법률 경제 기술이 있죠. 근데 이제 이번 문제는 위탁과 자가 관리를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관리 파트죠. 그래서 교재 267, 266 쭉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어때요? 관리업의 타성을 방지하고 인건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위탁 관리죠. 자기 관리는 직접 자치, 자영 다 지읒 들어가고 자관리거든요. 타성이 적기 쉽기 때문에 타성을 방지하고 인건비 절감은 위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및 법률 등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이고, 자, 간접 위탁 관리가 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있고 합리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밀 유지에 있어서는 이제 자치 관리가 또 보다 불리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2번 정답. 그다음 혼합은 합친 거예요.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를 합쳐서 관리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을 하고요. 혼합 관리는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또 합법할 수도 있고 자기 관리를 또 대표해서 또 위탁 관리 편의를 또한 이용할 수 있어서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져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는 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자, 우리가 아니죠. 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이거는 사전적으로 유지 활동은 대응적이 아니라 예방적으로 가셨습니다. 예방적이 또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대응적이 아니라 예방적.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게 사후적이 대응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사전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사전, 예방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 매상고가 중요합니다. 매출액이 중요하니까 수익이죠. 그 다음에 비율 임대차는 매출액에 대한 비율대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총수익의 일정의 비율을 임대로 지불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주시시켜야 되고, 자, 우리가 한 번 딱 나왔는데, 자, 이건 말 그대로 임대료의 손실 보험해 주는 거예요. 손실에 대해서. 화재가 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건물 수리 복원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초래하는 임대료 손실을 또 보상해 준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면 되고요. 그다음 갑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건물의 내용 요소가 이제 예전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또 내용 요소와 생애 주기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건물을 이용해서 마멸, 파손, 시간의 경우에 따라서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는 우리가 물리적 내용 요소라고 합니다. 건물이 금이 갈 때까지의 내용을 물리적이라고 한다면, 자, 신축은 어떻게 돼요? 봤을 때 신축은 지금 바로 세웠기 때문에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만족한 거는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과 내용수가 신축 단계 같이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좀 어렵게 낸 게 좀 옳은 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자, 우리가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봤던 이 자산 관리도 되지만 이건 돈 되니까 법률이 아니라 법 경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경제적으로 봐야 되죠.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라는 것은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부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죠. 그래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 건물 관리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애 주기 비용이라고 해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토지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보유기간 또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또 관리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바뀌었어요. 4번하고 5번은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 설비라든지 보수 이런 것들은 시설 관리가 되죠. 그다음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제 요인 이런 건 다 돈과 관련됐고 적극적이니까 자산 관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관리 파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갑니다. 자, 이건 이제 5번이 정답인데 일단 내용부터 갈게요. 위탁 관리는 나한테 맡기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관리 전문성을 통해서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며 대형 건물의 관리에 맞고요. 자, 토지 경계를 확인해서 경계 측량하는 건 측량사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관리라는 것도 잘 출제가 되고요. 부동산 관리는 법 경계예요. 법, 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설비, 기계 측면, 경제 경험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다. 맞고요. 그 다음
자, 자치관리는 자기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요원이 관리사무에 안일하게 되기 쉽습니다. 타석에 적기 쉽고 관리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혼합관리는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일부를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다고 하셔야 돼요. 분명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불분명이다. 자, 항상 이것도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합니다. 관리 파트는 나온 데가 거의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머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요. 일단 갈게요. 부동산 관리가 이제 법경위가 있죠. 법률적은 어때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재반 조치를 취한다. 법적인 보장이다. 맞는 거죠. 시설은 이제 시설이라는 단위가 들어갑니다. FM인데요. 시설을 운영해서 유지하는데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른 소극적 관리다. 맞고요. 자,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것과 위탁 관리에 비해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밀 유지가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죠. 자기 관리가 이제 위탁 관리와 비교해서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임차 부동산에 발생한 총수입 일정 비율을 또 임대료 지불하는 것은 이제 비율 임대차로 앞에서 얘기했고, 자, 물리적과 기능적 하자라는 자체는, 자, 이거 물리적과 기능적은 이제 건물이 금이 가거나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들어가죠. 경제적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적은 순수익과 관련되고 수익과 관련되는데 물리적과 기능성 나오면 기술적 찍어라.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어요. 자, 8번의 정답은 얘도 5번이 정답인데요. 자, 볼게요. 자, 갑니다. 자, 건물의 내용 요소와 생애 주기가 있었죠.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하다든가 설계 불량, 엘리베이터가 없다든가 설비 불량, 건물 외관과 디자인 낙후는 이건 기능적인 거에 들어갑니다. 맞고요. 자, 인근 지역의 변화, 이건 외부 환경이죠. 치유할 수 없죠.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족합, 당해질 건축물의 시장성 감퇴는 경제적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바꿔낼 수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되고요.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안정 단계가 있어요. 건물이 양호한 관리로서 인간을 치면 중년 단계죠. 그 안정 단계 보면 연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도 중년에 또 건강이 중요하고 양호하면 또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건물의 생애 중에 좀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이 악화됐죠. 노후 단계. 자, 그러면 몇 번이 틀렸냐면, 자, 5번인데, 자, 건물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재무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한다. 자, 보통 이런 건 자기가 하는데 이제 일반적이죠.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어요.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자기가 한다. 위탁 관리가 아니라 혼합 방식이죠. 혼합 관리.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가 작년인데, 자,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쉽게 나왔어요. 우리가 나왔던 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박스를 쳐주는데,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은, 자, 소유자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되고 기밀 유지가 유리하대요. 자관리네. 직접 관리. 업무 행위 아니라 적기 쉽고, 또 타당에 적기 쉽고, 전문성이 낮은 거는 직접 관리다. 이렇게 가셨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 파트를 마치고요. 자, 이용 파트는 문제가 딱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용 파트를 이제 가야 되는데, 자, 이용 파트는 이제 그냥 이따가 하겠고, 좀 마케팅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마케팅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다면, 자, 이것도 이제 답만 좀 확인하러 갈게요. 마케팅과 광고인데 이제 마케팅에서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정답은 4번이거든요. 자, 우리가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맞춰서 시장을 나눈다. 몇 개의 세부 시장으로 갖는 건 힌트가 나왔듯이 시장 세분화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포피에 의한 마케팅 미스의 구성 중 제품, 유통물, 판매 촉진 가격이 있죠.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를 설계한다는 것은 제품이에요. 차별화죠. 프로덕트. 표적 시장은, 자, 세분화된 시장 다음에 표적 시장이 없기 때문에 세분화된 시장이 있다는 건 표적 시장이 타겟이 되겠고요.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또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특화된 또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지셔닝은 이제 목표 시장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타겟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자기 경쟁 제품과 차별화해서 자기 제품을 어디에다가 위치시킬지를 또 하는 포지셔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마케팅은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자, 이번 문제도 자, 부동산 마케팅에 대해서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활동 주체가 소비자나 아니면 이용자 요건을 파악하고 상출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맞고요. 자,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기업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이용하는 마케팅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조합해 놓은 거예요. 마케팅 믹스라고 하고요. 근데 마케팅 전략 중에서 우리가 마케팅 활동에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평하고 유명한 구매자 집단을 나누는 거는 자, 이거 표적 시장의 설정이 아니라 자, 제가 해설에도 해놨지만 자, 이건 시장 세분화로 봐야 돼요. 나눈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건 시장 세분화다. 그래서 3번이 표적 시장 선정이 아니라 시장 세분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뭐 주택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벽걸이 TV, 악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판매 촉진, 프로모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위치적 고정성으로 인해서 사업을 직접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보와 광고 같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겠죠. 판매 촉진에 들어간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 것은 자, 이건 1번이 정답이죠. 소비자의 가족 구성은 이제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고요. 자, 우리가 마케팅 믹스에서 우리가 분양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프라이스가 아니잖아. 그죠? 프라이스가 아니라 유통 경로로 가야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경쟁사도 마케팅 참여를 볼 수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ID가 나왔는데 아이다. AIDA 나왔고 소비자 나오면 이거는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고객 점유 마케팅.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그렇게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무난하죠. 5번은 이제 또 뭐가 틀렸냐면 자, 우리가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 표적 시장에 원하는 목적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품, 가격, 유통 경로 자, 포지셔닝이 아니라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판매 촉진으로 가야죠.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죠. 판매 촉진. 그래서 프로모션으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좀 이시청이 들어가서 정답이 2개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꼭 체크를 하시고 3번에 5번 정답. 그 다음에 3번에는 이제 1번이 정답이죠. 다 틀렸고 1번만 맞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이제 그 이시청이 들어가서 받아줬어요. 왜냐면은 자, 1, 2번이 다 정답이 됩니다. 4번에는. 자, 4번에 1, 2번이 다 정답이 되는데 자,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 2번이 다 틀렸어요. 자, 갈게요. 자, 지금 그 여기서 자,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1번에 위치, 방위, 층,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시가 정책은 나와 있는 시세처럼 판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그때 틀려요. 그래서 시가 정책이 아니라 자, 신축 가격 정책이다. 이렇게 하셔야죠. 신축 가격 정책. 그래서 가격 차별화예요. 그래서 방위, 위치, 층, 지역별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상품색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눠서 특정 군집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한다. 자, 이건 표적 세분화죠. 그죠? 표적 시장. 그래서 우리가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그런 거가 이제 되기 때문에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고 나와 있잖아. 힌트가. 그래서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됐었죠. 그다음에 마케팅 비즈니스 전략에서 프라이스 프로모션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3번에는 그 4가지가 이제 다 들어간다는 거. 4번에
마케팅 믹스는 아까 이제 기업의 어때요? 표적 시장 선도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마케팅 요소의 조합이다라고 봤고요. 마케팅 믹스는 촉진 관리는 판매 유인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또 있어요. 사람들이 판매하는 게 이러한 요소를 또 혼합해서 전략을 조달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1, 2번을 이제 봐야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이제 문제도, 자, 갈게요. 자, 5번에 그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돼 있죠. 자, 5번의 정답은 2번인데, 자, 공급자의 중심의 마케팅 전략인데, 자, 한번 나왔었는데, 어디가 힌트냐면,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단어가 있잖아. 그럼 이건 시장 점유가 되겠죠. 글씨 그대로. 셀링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중개법 실무에서 배웁니다. 상품으로서 지니고 있는 여러 특징을 구매자한테 욕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이다. AID에서 디자이어를 갑니다.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맞고요. 4번. STP는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니까 세분화죠. 세세. 그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 타겟팅, 포지셔닝을 구성된다. 자, 마케팅 AIDA는 이제 주의, 관심, 욕망, 액션으로 이제 단계가 있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평 문제를 또 넣었어요. 다음 문제가 이제 감정 평가 문제. 마케팅에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본다면, 그다음 마케팅 하는 설명도 고른 것은,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고 제품에 대한 개념을 더하고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에 맞게끔 자, 어떻습니까? 위치하는 것이다. 자, 목표 시장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죠? 목표 시장이 나왔다는 건 그 전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표적 시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야 돼요. 얘가 일로 오고. 근데 후시장은 세분화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뽑는 거니까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전명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건 들어온데, 포피에서 제품 유통 경로 판매 촉진 포지셔닝 들어간다? 자, 판매 촉진이 아니라 프라이스, 가격이죠. 가격.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격이다. 자, 이거에 어디가 들어갔냐면 포지셔닝이 들었죠. 포지셔닝 가격이 들어가죠. 프라이스. 포피에는 이 포지셔닝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이제 포지셔닝으로 추진합니다. 이렇게 써보시고요. 자, 그래서 아니죠.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이제 STP니까 포지셔닝이 나와줘야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어디를 고쳤냐면요. 봐봐요. 포피 믹스는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하고 포지셔닝이 아니라 가격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바뀐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넘기면은 싹 바꿨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본다면 얘가 가격이 아까 걸로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면 가격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포지션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가격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STP는 오히려 포지셔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우리가 표적시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자, 어떻습니까?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간평에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1번과 2번이 바뀌었죠, 6번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6번에 1번과 2번이 바뀌었고, 자, 3번에 포지셔닝을 가격으로 고쳐주시고, 4번에 프라이스를 포지션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피에는 제품, 유통경로, 판매 촉진, 가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SP는 시장 세분화, 표적화, 포지션이 열로 들어가야 되죠. 싹 바꿨어요. 참 야비하게 바꿨는데, 그 정답은 이제 5번이 정답입니다. 고객 점유는 아니다 들어갔고, 소비자 욕구 충족하죠. 정확하게 맞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나왔던 게 포피 믹스를 냈어요. 포피 믹스. 그래서 포피 믹스를 냈기 때문에, 자, 작년에 뭐가 이제 정답이었냐면,
자, 기역은 뭐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 시계점 설치한 프로덕이죠. 제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이제 미리 보겠지만 유통용로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유통용로가 되고, 시장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적정 분양가 측정은 가격이죠.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이제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제품, 유통용로 가격, 그 다음에 판매 쪽지는 이제 앞쪽에서 주택 청약자한테 대상 경무 추천하는 것, 가전제품 제공은 프로모션이 됩니다. 판매 촉진이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왔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 파트는 그렇게 문제 비중이 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만 봤는데 우리가 보통 도시 스프롤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도시 스프롤이라는 것은 도시가 외곽으로 어떻습니까?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이라고 하죠. 도심에서 외곽으로 개발되는데 계획자가 띄엄띄엄 개발되는 게 스프롤입니다. 그러면 주로 도시 중심지에서 생긴 게 아니라 이건 도시 외곽에서 지가산 외곽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공업, 주거지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또 공업지도 발생하겠죠. 그럼 옛날에 이제 장난쳤던 게 무질서하고 불규칙에 이걸 뺐거든요. 꼭 들어가야 된다.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도시 교외로 확산되기 때문에 중간에 공지를 남기고 또 나가겠죠. 자, 스프롤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토지 채용과 괴리됐다는 건 채용이 아니죠. 등진다는 얘기고요. 근데 가능도를 따라서 확산이 전개되는 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개발이에요. 개발 파트가 이제 가장 문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개발 위주로 좀 가겠는데요. 자, 개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냈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요. 자, 볼게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용을 봐야 되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의 과정에 내포되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미온요소가 존재하고.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률적,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비용 위험으로 나눕니다. 자,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자, 어떻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줄인다는 것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정답은 우리가 4번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지원되었다면 이거는 공법상에 대한 문제니까. 자, 어떻습니까? 개발 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서 지원이 됐다는 건 법률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 위험이 아니라 법률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5번이 시장이죠.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이자율 변하거나 시장 자체, 시장이라는 게 들어갔잖아. 공시 장기화된다면 이건 시장이옵니다. 정답은 4번이고 5번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4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박스 쳐서 많이 시험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처럼 이제 박스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옳은 거는 이제 고르는 건데, 자, 어떻습니까? 틀린 걸 먼저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잡니다. 자, 부동산 개발이라는 자체가 예전에는 좀 이론이 좀 정리가 안 됐었어요. 이제 우리가 법에 의해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조성은 이제 땅을 판판하게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로 또는 설치되거나 예정인 토지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또 하나의 공급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고 한번 나왔었거든요. 중요합니다. 개발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법에 나와 있고요. TDR은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존 지역에 발생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정하기 위해 제도 맞는데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 그럼 우리가 미음번 틀었죠. 이제 다음에 또 뭐가 틀었을까? 자, 흡수 분석은 부동산 시장에 이제 계속 축제가 되는데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거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이 단순히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미래의 흡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디귿번도 틀렸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자, 이거 이제 바꿔냅니다. 용도 지역이 공법이고 소유권이 사법이거든요. 바꿔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할 경우에도 그 사업은 개발업자한테 취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정답은 2번. 기억. 맞는 것은 리을 미음이 맞겠죠. 두 개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개발 방식은 자체 개발, 지주 공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을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 개발자가 분산하는 거야. 그럼 자체 개발 사업이 아니라, 자, 이거는 어떻게 습니까? 지주 공동 사업이 되겠죠. 1번부터 틀렸네. 지주 공동 사업이 된다. 1번 정답이고요. 컨소시엄은 법인끼리 컨소시엄 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출자회사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고요. 자, 사업 위탁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사업 시행을 위로합니다. 이래서 소유권 안 넘겨요. 그럼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만 취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 개발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하잖아요. 좀 전에 봤듯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개발 노하우를 제공해서 우리가 나눠 먹는 거고요. 토지 신탁은 소유권에 넘어가요. 사실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토지를 신탁해서 개발관리 처분해서 나중에 수익을 수익자한테 돌려줍니다. 수익자라는 건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되지만 또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자 유치에 대해서 영어로 된 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갑니다. 자, 일단은 4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공공은 1섹타예요. 민간이 1섹타고, 그럼 이거는 합친 거거든. 민간이 자본이 기술을 제공하고, 공은 인허가를 핵심적인 이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 얘는 1섹타는 공적이니까 틀렸고, 얘는 당연히 몇 섹타로 보냐면 3섹타로 봐야 돼요. 이거는 합친 거니까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BTL은 자, 잠깐 찾으시면 돼요. 준공은 빌드가 B라는 거 맞고요.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권을 가진 후 일정 기간 후에 시설 소유권을 이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보유라는 자체, 우리가 소유, 운영이라는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수익을 갖는다는 자체가 오퍼레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BOT가 됩니다. BO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BOT가 되겠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1번이 틀렸다는 거 꼭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옳은 걸 하려고 했는데요. 옳은 건 이제 5번이 정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왜 틀렸는지 봐야 되죠. 5번이 정답이라면, 자, BTO 방식이 아니라 이건 BTL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업 시행자가 시설에 대한 준공, 빌드,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이전, 트랜스퍼, 또 그거를 국가나 지방자치에 임대한다. BTL이죠. 이건 BTL 방식이다. 이렇게 가셨어야 되고요. BTL 방식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자, 일단 준공하고 시설이 빌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기속된다. T가 되겠죠. BT, 그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갖는다. BOT가 아니라 BTO가 되고죠.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빌드, 온이라는 건 소유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 갖는 게 우리가 5번이다. 이렇게 해서 숙지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5번 문제는 좀 쉽게 나왔어요. 자,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 민감도 분석이라는 건 이제 얼마만큼 투입 요소에 따라서 산출효과가 얼마만큼 바뀌냐인데, 시장에서 공급된 시장에서 우리가 부동산의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는 것은 흡수율이에요. 민감도 분석은 투자론에서 나오죠. 흡수율 분석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틀린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1번이 정답이다. 자, 이거 두 가지를 또 바꿔낼 수 있어요. 또 보셔야 됩니다. 두 글자, 세 글자니까 얘가 먼저 나왔고 얘 다음에 나왔고 얘가 더 넓은 개념이죠. 앞에 걸 포함하니까. 그럼 시장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와 공급상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매매, 미래 시장상에서 얼마나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가지 바꿔낼 수 있으니까 꼭 염리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 자, 4번을 가시면 예비적 타당성은 실행 가능성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사업에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한다. 맞고요. 자, 인근지역 분석은 이제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또 분석하죠. 인근지역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가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인데요. 자, 우리가 틀린 걸 이제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자체 개발 사업은 자기가 하니까 사업 시행자의 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의 위험성 다 높을수록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의 개발업자 공사비를 부담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한 토지의 가액과 공사비를 비율을 나누는 것은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스스로 발생하지 않고 지분을 공유할 수 있죠. 자, 그럼 토지 신탁과 사업 신탁은 형식적인 차이가 있다. 소유권이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게 좀 동일하다?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업에 다 했기 때문에 내용만 보면요. 자, 토지 신탁과 사업 신탁은 형식 차이가 있어요. 특히 신탁 방식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형식적이지만. 그래서 이 사업체가 신탁회사가 되면서 사업 신탁과 상이하죠. 그러면서 사업 신탁은 이제 토지 소유자는 이전 없이 토지 소유자한테 자금을 부담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취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등가 경험까지 봤고요. 여기를 같이 나오는 문제가 좀 비슷해요. 특히 토지 신탁하고 사업 신탁이 맨날 바꿔나가니까 보시고요.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필요에 따라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이제 합니다. 법인 간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라는 컨소시엄을 이제 우리가 구성한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의 건설비를 발주하고, 그죠? 공사비 일부를 분양 수익금을 받아요. 만약에 대물을 주게 되면 대물 변제형인데 분양 수익금을 주니까 그러니까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청산형 방식이다. 그렇게 가면 되고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순서가 나왔어요. 부동산 개발 강적이 원래는 7단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순서가 나왔다는 자체는 한번 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첫 번째는 구상 단계가 이제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구전부실 근거만 하고 했죠. 전실행 가능성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타당성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타당성을 해서 구전, 부실, 부지 확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실행 가능성,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실행 가능성을 하고 건설하죠.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기억하고 니은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디귿이죠. 디귿, 니은, 기억, 리을 그 다음에 건설 단계다.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또 끊기면 안 되니까 8번 문제는 우리가 좀 전에 그 영어 된 거를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8번은 자, 시설의 준공을 해서 빌드 이 소유권이 정부 등에 지속됩니다. 트랜스퍼이죠. 이걸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이제 얘가 가져요. 오퍼레이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가 야매를 했었거든요. 자, 버스하고 택시하고 터널을 지면 돈을 받습니다. 도로나 터널 시용자한테 이용자를 징수해서 그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자, 이건 BTO 방식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BTO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답이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다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내용이 들어가는데, 다음도 이제 요건 좀 전에 풀었던 거 수도 있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다음에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